같이 말씀 나눌 수도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이제 3월 27일 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다른 IST 대학들과 똑같이 수시 6회 지원에서 제어되고 있고 정시 3회 지원도 구애받지 않는 특별 대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름은 저희가 켄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켄텍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아마 식사하시고 개별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니까 오시면 따로 또 상담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대학은 전라남도하고 나주혁신도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희망은 우리 전라남도 학생들이 우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잘 들어와가지고 4년 후에 건전한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모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왜 이 시기에 또 하나의 대학을 설립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똑같은 대학을 만들려면 저희 대학 애초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대학교 그리고 새로운 혁신적인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혹시 지금 정원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저희 대학 정원이 지금 수시에서는 일반 전형 90명, 고른기 전형 10명이고 정시 10명입니다. 110명을 선발합니다. 아마 이 정도의 규모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뭐 가장 작은 대학인 것은 확실하고요. 아마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아마 우리 대학보다 더 작은 대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과로 이제 에너지공학부 단일학과다 보니까 사실 이런 소규모 대학, 적은 모집 정원을 운영하는 대학에 이렇게나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에서죠. 향후 지금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네이버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에너지 기술 경쟁력이 선진국과 약 한 4.5년, 작게는 4.5년이고 길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 왜 에너지가 중요하냐?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아마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을 건데 그 기술들 중에서 가장 밀접한 게 뭐예요? 에너지죠. 여러분이 아마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현재의 삶을 영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에너지의 대부분이 탄소 에너지, 즉 석유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도 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탄소 에너지의 문제점이 뭐예요? 상당히 많은 탄소 배출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심한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뭐 인류의 삶에 위협받는 그러한 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선진국들이 협약을 해가지고 일정 수준의 탄소량을 줄이지 못하면 모든 분야에서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현 정부로서는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짧은 시간 내에 선도국가의 기술적인 격차를 줄이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세계 에너지 분야의 산업을 선도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향후 30년까지 약 23트릴리온 US 달러입니다. 20.3조 원인데요. 이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 게 에너지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공대에 관심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 분야에서 공대에서 어떤 분야가 제일 전망이 좋습니까? 예, 지금 뭐 AI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반도체 분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야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과연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호황을 누리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반도체 분야는 멀지 않아서 아마 중국이나 대만에 따라잡힐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에너지 분야만큼은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스타트 지점이 있어요.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여기 분야의 인재로 가시면 향후 10년, 20년 이후에는 상당히 선도적인 인재로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분야의 어떤 격차를 줄이고 에너지 관련 연구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지금 설립을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상당히 좀 특별한 대학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공용 대학인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던 그러한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에서 제일 큰 공공기관이죠. 한국전력에서 저희 대학을 설립하고 그리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1조가 훨씬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10년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설비와 실험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도 정부, 우리 대학은 다른 IST 대학들은 대부분 다 과학기술부 소속이죠. 우리 대학은 산업자원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식은 사립대학이지만 사실은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인 그 대학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주시와 전라남도에서 1년에 200억씩 10년간 2천억 정도를 저희 대학에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전력과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지자체까지 나서가지고 저희 대학을 설립을 했고 그리고 설립을 도와주고 있고 운영을 하기로 약속을 한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적인 측면에서나마 제가 볼 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작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정도의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된 대학이 있을까라는 것들은 상당히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나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에너지 분야의 연구 인력을 지금 양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에너지 특화 융복합 공과 대학입니다. 세계 유일한 에너지 특화 대학이죠. 그러니까 저희 대학은 다른 학과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만은 공부하고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만큼만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너지 공학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전기공학부 아닌가요? 아니면 화학공학부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에 와서 보시면은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가 이렇게나 많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하십니다. 우리 대학이 순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100명 정도의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에너지 공학부 단일 학부를 운영할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떤 대학에서 에너지 공학부 한 개의 학과에 세계적으로 유수한 능력이 있으신 교수님들을 100명을 모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대학이 유일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대학이 인프라에 갖춰져 있고 그리고 유능한 교원들,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올해 약 한 50명 가까운 교수님들을 모시고 4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100명의 교수님들을 모실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의 교수님들은 에너지 공학부를 위해 존재하신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아주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할 수 있고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할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범국가적 에너지 기술 장벽 돌파와 인류 에너지 난제 해결을 주로하는 대학이고요. 에너지 특화 연구 작지만 강한 대학이고 저희가 2025년 중에는 세계 탑 10 수준의 공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웃어요. 그런데 그만큼 저희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그만큼 좋은 교수님들 모시고 우리가 연구를 활발히 해가지고 적어도 5년, 10년 뒤에는 아마 세계에서 에너지 분야만큼은 세계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희 대학을 사실 만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도 주변에 많은 대학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고급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대학을 만들려면 사실 저희가 우리 대학을 설립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클러스터 중심 대학인데 교원, 학생, 교육과정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글로벌 대학으로 우리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이제 우리 대학의 조감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나주를 좀 아주 시골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혁신도시답게 상당히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지금 다른 IST 대학들이 위치한 곳보다는 훨씬 더 도시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부영 CC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되게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 연결시켜가지고 저희 대학이 이렇게 건립이 될 것이고 아마도 이제 내년까지는 이 정도의 건축, 즉 핵심 행정동하고 강의동은 완료돼가지고 학생들이 수업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저희 대학이 두 가지 인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분야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인재성은 창업 인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가는 목적이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세계적인 대학의 트렌드는 연구 중심과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창업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는 대학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너지 분야의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에너지 분야에 혁혁한 어떤 그 성과를 내더라도 그 분야가 실제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사실 연구 성과가 묻혀버릴 가능성이 몇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유능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연구 플러스 창업을 지금 선도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공과대학교의 다 트렌드입니다. 저희 대학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첫 번째 학생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대학교의 4년 기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창업 기회와 그리고 창업 마인드를 심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성과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성과물을 부가가치화 시키고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역과 나라, 국가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대학 4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한 후에 혹은 이제 5년 후에 10년 뒤에 한 20년 뒤에 자기가 연구한 성과물을 가지고 창업 분야로 연결시켰을 때에는 대학교에서 배운 그 창업 마인드가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형 인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학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주혁신도시에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거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와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저희 대학들의 연구시설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대형 연구시설을 우리가 유치할 거예요. 그래서 나주혁신도시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거기에서 에너지 분야의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중심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지방 정부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무엇인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 유치이고 연구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전라남도의 그 혁신도시인 이 나주를 통해서 사실 전라남도가 더 많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수, 연구원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이런 기업들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창업을 주도하고 그리고 산학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글로벌 기반 혁신 연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어떻게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배열에 쌓여 있습니다. 저희는 뭐 세상에 없던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는 기초를 가지고 사실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 주도한 열린 교육인데요. 에너지 프로젝트 기반 탐구형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대학은 강의실에 칠판을 다 없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실 교수가 강의하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 그냥 교양 하나 만들어가지고 1년 쓰고 2년 쓰고 5년 쓰고 10년 쓰면 되잖아요. 그런 강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년, 2년이면 모든 산업 트렌드가 바뀌어버리고 모든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강의할 것이냐. 그런 강의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강의실의 모든 칠판을 없애버리고 학생 주도로 수업을 진행하라는 게 우리 교육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이 우선적으로 먼저 탐구하고 토론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성과물을 가지고 다시 성과물을 제출하고 그 성과물을 통해서 또 교수님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교육 방식인데 우리는 이런 그 학생 참여 교과 설계를 가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직접 수업의 목표를 정한다, 꼴이죠. 두 번째, 활동을 한다, 액티비티죠. 그다음 산출물, 즉 활동을 통해서 다양히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교수님이 평가를 한다는 것들이 지금 우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매우 정교하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학점 교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구 교류까지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다른 IST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IB라는 그런 특유의 어떤 수업 방식을 저희가 가지고 탐구 기반 어떤 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탐구할 수 있고 학생들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어떤 그러한 학습들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심 역량과 현장 역량, 특화 역량을 나눠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것이고 특별히 이제 이 레지던셜 컬리지, RC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기숙형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숙사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할 거예요. 자, 1과 6위 학생들이 대부분 다 방임되고 쉽게 쉬고 싶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1과 6위에 쉴 수도 있고 대학생으로서 다양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 1과 6위에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 의견을 표시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1과 6회 이후에까지라도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대가지고 학생들이 그 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융복합 연구 프로그램이나 창업 부스팅 캠프 그리고 글로벌 프로그램이나 RC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여러분이 4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을 시킬 것입니다. 자, 저희 대학이 사실 보시면 자, 기초 역량 과정은 수학적 사고나 인문학적 통찰이나 협업적 소통 이게 이제 사실 저희 대학의 3대 역량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 에너지 AI나 에너지 신소재나 차세 그리드 그리고 수소 에너지, 환경 기후 기술이라는 5가지의 트랙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에너지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야, 우리 대학 만들어가지고 무슨 환전 취업시키겠지 아니 우리 대학 나와가지고 무슨 그 전기공학과나 화학공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공부시키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와서 제가 직접 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연구하고 이 분야 자체가 모든 공학을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교수님은 에너지 AI 교수님이신데 컴퓨터만 가지고 코딩하고 있어요. 여러 친구들 중에서도 아마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코딩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오게 된다면 에너지 분야의 이 AI로서의 어떤 역할을 연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교수님은 매우 비싼 설비를 또 동원해가지고 몇십억짜리 이 설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에너지 분야가 매우 다양한 어떤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에너지 공학부 단일 학부이지만 사실 에너지 공학부 자체가 거의 모든 공대의 모든 분야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각 우리 대학의 분야 5개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 분야는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되게 젊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캠브리지에서 지금 전력 반도체 분야의 되게 권위자이신데 우리 대학 1호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5개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강혜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
저희 전공은 그러니까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처럼 저희 전공은 에너지공학부 딱 하나예요. 딱 학부 하나로 100명이 입학을 하고 거기에 이제 5가지 세부 트랙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것을 저희가 뭐 세부 전공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넘나들면서 5가지 영역을 넘나들면서 학생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트랙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AI가 그것의 첫 번째 트랙이고요. 이 트랙에서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혹시 아실까요?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거의 시발점이 되는 게 이제 에너지 AI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사람의 역할은 많이 없어지죠. 공항을 가도 이제 뭐 체크인이나 뭐 이런 것을 다 기계가 해주니까 뭐 더 이상 이제 그 공항에서 뭐 이런 표를 끊어주는 그 직원들이 사실상 역할이 없어지게 되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기계가 천천히 대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구현하게 하는 힘이 AI인 거죠.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계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것이 AI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것보다는 그 기반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에너지에 대한 솔루션을 마련하는 AI 연구를 하는 거죠. 사람이 직접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 연구를 기계가 대신 해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신소재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재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쓰면 안 될 소재들도 많고, 또는 이제 더 고효율의 에너지 변환이나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새로 개발되어야 할 소재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를 예를 들죠. 태양전지는 요즘 그 대세가 되고 있는 태양전지는 다 실리콘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실리콘은 모래에서 추출을 합니다. 실리콘은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근데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양전지를 싹 깔아서 이것의 가격을 그 투자 대비 내가 언제 본전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보통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햇빛 일조량이 많은 곳에서는 더 이제 빨리 본전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이제 사실 우리가 풍력발전, 태양전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국가 단위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었던 데는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지어야 이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지어봤자 나오는 전기는 찔끔.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을 높이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에너지 신소재죠. 그리고 차세대 그리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죠. 이제 변전소 거치고 전선을 통해서 전봇대 거치고, 요즘은 전봇대가 많이 없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하게 220V를 꽂아서 쓰는데, 그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고 어떤 포인트를 찍고 또 어떤 포인트를 찍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전기가 굉장히 먼 여정을 하는데, 그 포인트들에서 1차적으로 전기가 오면 여기서 뭐 순천으로도 가고 여수로도 가고 강양으로도 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나눠질 거란 말이죠, 전기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복잡한 그물망이죠. 그 복잡한 전력망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AC만 써왔어요. 이렇게 사인파의 AC 전력만 써왔는데, 그래서 저희 220V 전원도 AC죠. 근데 실제로 태양전지나 풍력발전이나 이런 거 해보면 태양전지 어때요? 빛 계속 쪼이면 전기가 계속 쭉 발생하겠죠. 이거는 웨이브가 아니거든요. 그냥 DC라고 다이렉트한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우리 집에서 쓰기 위해서 DC로 발생된 전력을 AC로 변환을 하면 또 10% 효율로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10%만큼 전기를 발생한 전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한번 변환할 때마다 보통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변환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리드가 기존 AC에서 DC까지 혼재되는 아주 복잡한 그리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거고요. 또 여름에 어때요? 한전에서 이번 여름은 많이 더울 것 같으니까 한 30%만큼 전기를 더 비축해 놓자 했는데 너무 더워갖고 50%를 더 써버리게 되니까 이제 정전이 일어나죠. 예측이 안 되는 거죠. 혹은 많이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서늘해. 그래서 전기가 안 쓰니까 30% 더 만들었는데 10%만 더 써갖고 20%가 남아 돌면 그것도 낭비고, 이런 컨트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그리드 연구고요. 이 그리드 연구는 진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너무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한전하고 협업해서 할 거거든요. 한전의 모든 데이터를 다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전기 데이터는 한전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연구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는, 그러니까 수소에너지가 뭔가라는 것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계절 내내 바람이 잘 부는 곳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많아요. 거기다 풍력 발전기를 엄청 꽂아서 지어요. 계속 사계절 내내 돌아갑니다. 전기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전기를 이제 저희가 수입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선을 깔까요? 배터리에 충전을 해서 올까요? 배터리 엄청 무겁죠, 솔직히. 보조 배터리도 좀 가벼운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전기를 배터리에 담아서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발생한 전기를 가지고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기를 물을 전기분해 시켜요. 그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 시키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수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수소는 기체잖아요. 근데 액화시킬 수 있죠. 마이너스 264도로 내리면 액화시켜가지고 부피를 아주 조그맣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소차 같은 데다 넣으면 수소를 이제 연소시켜요. 그러면 수소가 연소한다는 것은 산화된다는 거죠. 산소랑 반응해서 H2O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게 수소 에너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바로 갖다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는 수소 형태로 밀도가 높은 에너지 형태로 변환해서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고 수소를 태우면 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환경적이죠. 공해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풍력 발전에서부터 수소가 발화되는 데까지 어디 공해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인데, 이 수소 에너지 이 연구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소위 모든 나라,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뭐 어떤 분야의 1인자다, 2인자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는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가 다 오셨어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어벤져스들이 다 오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기후기술, 이건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이제 날씨가 계속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태풍도 세지고 허리케인도 자주 발생하고 뭐 장마도 길어지고 뭐 별 이상기후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피부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옛날로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온실가스를 이제 공기 중에서 포집해서 다시 암석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려야 되는데 그 기술이 바로 환경기후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CO2 포집이라고도 돼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기 중에 흩뿌려져 있던 나쁜 공기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체에도 안 좋고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환경기후 기술이죠. 환경기후 기술은 워낙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핫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유명한 논문지 있죠. 네이처나 사이언스, 그런 논문을 쓰셨던 교수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포항 공대에서도 가장 유명한 석학후 교수님께서 또 한 분 오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신소재, AI 이런 여기서도 이제 5가지 분야에서 사실 다른 학교에서 많이들 오시고 계세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포스텍, 뭐 광주과기원, 유니스트, 디지스트,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명문대에서 교수님들이 다 오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오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인지 실감이 되실 거예요. 예, 이 정도로 분야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중요한 저희 대학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마무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뭐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오후에 2시부터 이제 아마 상담을 개별적으로 할 겁니다. 오셔가지고 직접 상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탁월한 연구 역량과 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민 의식을 갖춘 인재를 좀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연구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 지역에 좀 공헌할 수 있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발하는 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 2개도 준비되어 있고, 아마 이 시 전형도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수시에서는 100명 선발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이 90명이고 고른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과 그리고 사회적 배려자 해가지고 2개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90명 내외이고 고른기 전형은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남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국사 전형이고 1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시 모집도 10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한 좀 성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일정 중에서 이제 이 면접일은 저희가 12월 4일인데 아마 제일 늦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시권을 늦게 발표하는 것도 좀 이유가 되겠지만은 한 차분하게 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월 4일을 잡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모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일반 전형과 고른기 전형이 있는데 2개 전형은 모든 게 똑같습니다. 평가 요소, 평가 기준, 그리고 전형 단계까지 다 똑같게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4배 순회인데 서류 평가를 100%로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적인 저희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활용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생들을 서류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고3이면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올해 해가지고 2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기가 아마 무척 힘든 시기가 아닌가. 여름이 코로나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여러 가지 요소를 참고해가지고 4배수 정도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요.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50, 즉 서류평가 50%와 면접평가 5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 이 2개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유리할 것인가, 이것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큼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류평가는 제출서를 토대로 저희 본교의 핵심 가치인 핵심 역량과 지원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요. 면접평가는 학생부 기반 면접과 창의성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이제 우리 대학의 평가 항목은 크게 가치평가, 역량평가, 지원 적합성 3개의 평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학교의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입니다. 사실 학교를 우리가 막 처음 설립할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역량을 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활동이나 어떠한 역량이 높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 대학에 지원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란 것은 어떤 학생이 어떤 분야에 좀 심취해 본 경험이 있는가 같은 걸 우리가 평가할 것인데 두 번째는 이제 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학생이 다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민의식이고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구현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세 가지입니다. 수학적 사고와 이 문화학적 통찰과 협업적 소통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연구 역량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학습한 경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이렇게 쭉 이제 2년 반 동안 다녔었는데, 자, 이러한 경험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고등학교의 학습 형태 자체가 사실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보다는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학년 막 들어오면은 이제 1학년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아니, 시험 기간이 발표되고, 범위가 발표돼 버리면 그 범위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주어진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끝나면 또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2학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자체에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한번 심취해보고 어떤 분야에 한번 깊이 한번 빠져보고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고 특별히 이제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냥 내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그러면 쓸모없느냐? 그것은 아니죠. 내신 성적 자체도 뭐예요?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표명을 한 걸로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성적대라면 여러분이 했던 활동이나 아니면 교과 세부님 특기사항에 특정 분야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빠져본 경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승하위교육부에 이런 분야가 기록되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생소한 분야에 대한 분야에 도전한 경험을 통해 성공 혹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가? 이것은 무슨 그 가치인가요? 바로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이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도전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기에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창업을 해왔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할 때에도 생소한 분야에 대한 도전을 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자, 연구 분야, 또 특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친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가? 또 추진해 보았는가? 그죠? 그러한 어떤 R&D 활동이나 아니면 다양한 뭐 고등학교에서 주어지는 창책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이에요. 그죠? 무조건 성공의 경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20년간 진학 지도를 하다가 사실 이제 올해 넘어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20년간 학생들 지도할 때 대부분 학생부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다 성공한 거예요. 다 본인이 다 했다. 우리는 그걸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시기는 성공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도전을 해봤는가 혹은 경험을 해보았는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한 것이다, 내 성과라는 것들은 사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저희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시도한 경험, 정말 고민해본 경험, 무엇이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본 경험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글로벌 시티즌. 이타적인 활동 경험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한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간 유치를 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내가 어떤 뭐 해외 활동을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우리 대학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다양한 외국어 선생님과 만날 것이고 또한 글로벌화된 학교의 어떤 문화 속에서 해외를 방문할 것이고 해외와 연구 교류를 할 것이고 해외와 학점 교류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이러한 어떤 글로벌 의식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찾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역량평가는 세 가지죠. 이게 수학과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스스로 학습한 경험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공학대학이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지 않으면 선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것이냐.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평가자의 위치, 여러분 뭐예요? 평가를 받을 위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수학, 과학에 대해서만큼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내신 성적일 수도 있고 내신 성적을 넘어서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학, 과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 경험을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가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고민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게 흔히 말하는 이런 이 두 번째 인문학적 통찰이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따라서 어떤 고등학교는 상당히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인문학적인 통찰을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학교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스스로 책을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나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케이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사실 학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내신 성적을 유지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못 해본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쌤, 저는 인문학적인 어떤 통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중요할 게 없어요. 물론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인문적 통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즉, 고등학교 시기에 인문학적인 통찰을 하고 오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는 의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문학적인 통찰은 사실 공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과학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과학자는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없는 거에서 무에서 일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재료를 잘 혼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창조를 하는데 그 창조된 어떤 결과물들이 두 가지죠. 인류를 번영하게 하고 인류 공영에 유발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조된 창조물들이 사실은 인류의 해악을 줄 수도 있고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만은 아마도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사인이죠. 적어도 우리 대학에 올 때에는 좀 고민을 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을 볼 때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분들을 좀 첨가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좀 기록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감, 정직, 리더십, 설득, 조정의 경험이 있는가? 이것은 뭡니까? 바로 협업적 소통이죠. 자, 요즘은 천재에 한 명이서 연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모든 연구가 다 뭐예요? 협업적인 소통이죠. 그러니까 연구자와 연구자 간에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연구가 성공하기도 힘들고 진행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교수님들 간 또 연구자들 간에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적 소통 능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지원 적합성이죠. 저는 우리 대학 학생들을 평가할 때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본 게 이 지원 적합성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인데 보시면 에너지공학 분야에 대한 진학 의지와 활동 성과가 있는가? 에너지공학 분야 진학을 위한 교과 선택과 학습량이 충분한가? 에너지공학의 특성을 명확히 알고 공학을 통한 인류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인데요. 자, 그러면 세 개 다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대학 오면 안 되나요? 그러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그냥 가로를 치셔도 돼요. 그럼 뭐 남습니까? 공학 분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공학 학부, 단일 학부지만은 이 에너지 공학에 포함된 어마어마한 많은 분야의 학문이 종합적으로 저희 대학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과학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생체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화학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은 뭐 막론하고 사실 공학의 모든 분야, 심지어 신소재 공학까지 다 우리 대학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라는 것은 좀 이렇게 제외시킬 수 되고,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학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럼 오케이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때 4년 전에 우리 학교 학생 한 명이 7년 전이죠.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니까. 고등학교를 막 들어왔을 때 기숙사 학생이었는데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남학생이에요. 책상 위에 되게 화장품이 많아요. 남학생인데 뭐 기초 화장품, 파운데이션 다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화를 냈죠. 야, 무슨 남학생이 화장을 하냐 했더니 선생님 저 화장한 것도 좋아하는데 이 학생은 이거 화장품 안에 있는 원료 있죠. 여러분 그 커리어넷에 한번 쳐보세요. 화장품 연구원 치면 뭐가 나옵니까? 화학공학자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바르고 있는 게 다 화학물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화학물질을 다 추출해낸 거예요. 그 학생 3년 동안 화학 관련해가지고 수행평가나 아니면 R&D 공부할 때 대부분 일반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분야에 되게 집중했었고 그 화장품에서 뽑아낸 화학물질 가지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게 공통과학 시간과 마찬가지고 2학년 때 배웠던 화학원, 3학년 때 배웠던 화학2 시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은 서울대를 비롯해가지고 포스텍 그리고 연고들 다 합격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결국 마지막 선택한 대학은 포스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학년이거든요, 이게. 제가 저번 달인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 지금도 화장품 연구하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 해요? 씩 웃습니다. 쌤, 저 지금 코딩하는데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대학 갈 때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이게 분야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시기가 지금 진로를 결정해야 될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진로를 결정해 가는 과정이죠. 그죠? 자, 중학교 때 진로 탐색 시간을 거치면서 고등학교는 진로를 결정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계열도 결정하고 학과도 결정을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대학교에 가시면 또 다른 진로가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세계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꼭 에너지 공학 분야에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은 우리 대학 지원하시면 충분히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학생부 면접인데요. 면접은 두 가지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 창의성 면접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부 기반 면접은 다른 대학과 거의 비슷합니다. 확인 면접입니다. 단 거기에서 이게 20분, 25분인데요. 학생부 기반 면접은 여러분의 지원 적합성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과학 과목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교과 세특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념을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이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업 시간에 꾸준하게 활동한 수업 활동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좀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꾸준하게 공부한 내용이면 크게 문제를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면접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거의 지금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아마 이 부분은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시 문제와 그리고 해설 영상까지 다 찍어가지고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 되게 창의성 면접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너무 추상적인데 그래요. 제가 그랬죠.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원래 창의성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입니다. 창의성 개념을 추사해 보시면 그 이론적인 정의만 50가지가 넘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창의성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마 6월 말에 되시면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아마 6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가지고 꼭 제 학교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은 이제 사실 이제 가나다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대학 좀 특징이 이게 이겁니다. 이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래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수학 플러스 과학 탐구 한 과목 해가지고 두 개 합 3이고 영어가 2등급이 지금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죠. 이게 안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하튼 저희가 정한 기준은 이 정도로 학교 포지션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학이 어느 정도의 대학 수준이냐라는 것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시라면은 이 정도의 대학 수준이면 아마 연고대 정도 이렇게 중위권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고 학생들을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2시 이후에 저희 그 탄영공대 상담실 따로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저와 상담하시면 이제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